이번 영상은 구술 시험을 위해 필요한 학습 내용을 정리합니다. 구술은 클라이밍과 일반 등산 분야로 구분되어 있어요. 클라이밍을 하는 분들은 일반 등산 분야가 생소하고 일반 등산하는 분들은 클라이밍이 생소할 거예요. 클라이밍과 일반 등산 모두 다음에 나오는 자료를 참고하여 구술 시험을 대비할 수 있어요. 구술에 대한 자료는 2024 스포츠 클라이밍 경기 규정 문서와 2020년에 만들어진 일반 규정, 리드 규정, 볼더링 규정, 스피드, 콤바인 규정 영상이 있어요. 자료에 대한 내용은 설명란에 링크를 해두었습니다. 출제 경향을 살펴보자면 2023년도를 봤을 때 출제되는 문제가 아주 까다롭지는 않을 거라 생각해요. 전문 심판이 판정해야 할 정도의 세세한 규정보다는 클라이밍의 전반적인 이해를 하는 수준의 문제라고 봐요. 2024 스포츠 클라이밍 경기 규정은 가장 최신 규정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전부 숙지해야 하는데 양이 많아서 공부하기 수월한 편은 아니에요. 이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영상이에요. 유튜브의 KOFTV 대한산하연맹에서 2020 경기 규정 교육으로 검색을 하면 경기 규정에 관련된 영상이 있어요. 이 영상으로 공부를 하되 2020년도 내용이기에 세세한 규정은 2024 스포츠 클라이밍 경기 규정 문서를 우선시해야 해요. 비록 영상이 2020년도 내용이지만 영상에서의 설명이라 이해하기 편하고 많은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 징계란 어떤 것들이 있으며 DQB는 어떤 상황에 발행되는가 이와 같은 문제가 나와요. 이에 대해 영상에서는 다음처럼 보기 편하게 잘 설명하고 있어요. 예문을 하나 더 볼게요. 경기구역에 대해 설명하고 컴퍼티션 존에 대해 설명해라. 이에 대해 영상은 그림과 설명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해가 쉬워요. 이번에는 말하기를 살펴볼게요. 구술 시험은 클라이밍 지식에 대한 이해와 이해한 것을 말로 표현하기 두 가지가 평가 요소예요. 이 중 말하기가 중요해요. 질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그리고 알고 있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얼마나 잘 전달하는지를 평가해요. 이전 영상에서 설명했듯이 질문은 응시자가 제비뽑기 형식으로 선택을 하며 질문 하나당 1분의 시간이 주어지고 총 3개의 질문을 받아요. 말하기가 생각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잘 안 되는 분들은 말하기 연습이 꼭 필요해요. 말하기가 잘 되는지 보려면 예상 문제를 만들고 1분 안에 답변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만약 1분 안에 요약이 잘 안 된다면 말하기가 부족한 거예요.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1분의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조급함이나 기타 이유로 잘 안 될 수 있어요. 요약이 잘 안 된다면 말하기 연습을 꼭 해보시길 바래요. 말하기와 내용 습득을 같이 하는 방법을 설명해 볼게요. 먼저 영상을 반복해서 들으세요. 계속해서 시청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라디오처럼 켜놓고 다른 일을 하면서 자주 들으세요. 외우지 않아도 좋아요. 용어에 친숙해지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계속 듣다 보면 영상의 다음 부분 내용이 머릿속에 떠오를 거예요. 그러면 이때쯤 영상의 말을 따라해 보세요. 틀려도 상관없고 짧게 요약해서 따라해도 상관없어요. 계속 하다 보면 영어나 내용이 익숙해집니다. 이게 익숙해지면 2024 스포츠 클라이밍 경기 규정의 문서를 정독해 봅니다. 아마 처음보다는 이해하기 수월할 거예요. 이제는 규정 문서를 보고 요약을 해보세요. 생각보다 요약이 편하게 될 거예요. 요약할 때는 외워서 요약하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만든 요약집을 만들었다면 수시로 보면서 외우면 됩니다. 요약은 목차와 내용으로 구분해서 요약하고 목차를 보고 내용을 말하는 정도면 돼요. 이번에는 일반 등산을 살펴볼게요. 등산의 경우 대한산악연맹에서 발행한 등산 교재에 준하여 출제가 돼요. 교재로 공부하면 좋지만 습득 내용이 상당히 많고 교재가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도 영상을 활용하도록 해볼게요. 영상은 대한산악연맹의 등산의 정석, 코오롱 스포츠의 스마트 등산 교실,
한국등산 트레킹 지원센터에 아웃도어, 에듀캠프 등이 있어요. 영상에 대한 링크는 설명란에 있고요. 여러 편으로 되어 있지만 10분 내외의 짧은 영상들이라 보기 편해요. 세 영상 모두 비슷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영상들의 내용이 일반 등산의 평가 요소이기도 해요. 영상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 그 전에 일반 등산의 평가 요소를 요약한 내용을 살펴볼게요. 요약본은 따로 올려놓을게요. 요약은 대략 이 정도가 되겠네요. 이 6가지 평가 요소를 기준으로 영상을 보면 돼요. 그러면 등산의 정석 영상으로 어떻게 공부하는지 한번 볼게요. 1편에서는 등산 인구가 증가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크게 중요하지는 않으므로 그냥 가볍게 보면 되겠네요. 2편에서는 등산의 효과를 설명합니다. 여기서는 등산이 어느 부분에 좋은지, 무엇에 좋은지 정도를 설명할 수 있으면 돼요. 3편은 배낭 착용법이에요. 평가 요소 2번에 해당하는 에너지 절약 보행 방법과 배낭 패킹 내용이에요. 문제 출제에 아주 좋은 내용으로 비중이 높아요. 배낭 꾸리는 방법과 착용법, 그리고 등산화 착용법을 숙지해 주세요. 4편은 스틱 사용법이에요. 스틱 사용법도 출제되기 쉬운 내용이에요. 평가 요소 3번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요약해 놓은 부분은 전부 알아두세요. 5편은 등산복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이에요. 레이어링 시스템의 경우 중요하니 꼭 알아두세요. 평가 요소의 4번, 5번에 해당돼요. 6편은 안전 관련 내용이에요. 한국과 유럽의 사고 비교 같은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 보여요. 저체온증과 음식물 섭취를 통한 에너지 관리 부분이 중요해요. 평가 요소 6번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7편은 보행 방법에 대한 설명이에요. 평가 요소 2번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안전한 산행의 관점과 관련지어서 살펴보세요. 8편은 L&T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L&T는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산행 시 흔적을 남기지 않아야 하는 이유와 방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L&T의 7가지 원칙에 대해 알아두세요. 평가 요소에 직접적인 부분은 없으나 문제로 나올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므로 반드시 알아두세요. 나머지 영상들도 평가 요소와 관련지어 영상을 시청하면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이밍 지동대에 알아볼게요. 클라이밍 지도에 대한 별도의 공개된 자료는 없고 상당수의 내용이 클라이밍 규정 문서에 있어요. 요약 내용을 살펴볼게요. 클라이밍 개념에 대한 요약 내용이에요. 루트, 홀드, 딜레이, 확보, 등급과 같은 내용에 대해 습득하고 있으면 돼요. 클라이밍 상해와 사고에 대한 내용이에요. 상해들의 종류와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예방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해요. 스포츠 클라이밍 장비와 사용 기준에 대한 설명이에요. 장비의 교정에 대한 내용을 숙지해 주세요. 구술의 평가 요소와 효율적인 공부 방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예상 문제로 실제 시험과 같은 구술을 연습을 해볼게요.